그럼 지금부터 실내 체육 수업의 내실화란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체육교사들은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죠? 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비 오면 망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뭐 이렇게 미세먼지나 더위가 두려운 게 아니고 심한 학교는 이 수준이 되고요. 그래도 비는 예전에 낭만이라도 있었죠. 여기 이 중에 계신 30, 40대 아재 그리고 누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근데 해외에는 민원이 없나 봐요. 비 오는 날 체육 관련된 이미지를 찾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장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로망이긴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자, 근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우리는 괜찮고 애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달려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서울 지역은 학교를 둘러싸고 이렇게 감시탑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딱 보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죠. 물론 초등학교처럼 심하진 않지만 자, 이것 때문에 열심히 축구 수업하다 뜬 거 제가 스포츠 스태킹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열심히 축구하다 갑자기 미세먼지 때문에 망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1교시 축구 잘하다가 2교시 들은 반 교실로 들어가서 뭐하지 할 거 없는데 스포츠 스태킹이나 하자 하면서 한다든지 물론 계획을 하면 좋은 수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 맥락도 없는 다른 대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참 난감해요. 시간이 아까워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선생님들이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역량이 좋으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선배님들이 뭐 하셨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다루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실내 체육 수업에 대해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그리고 다운사이징, 즉 규모를 축소한 스포츠 요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영상을 활용한 교실 체육 수업 설계하기란 주제로 사례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내 체육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의 신체 활동. 자, 작은 공간에서 하는 신체 활동도 의외로 우리가 체육과에서 스포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실제 학교를 졸업해서도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생활체육까지 할 것으로 여겨지는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들도 작은 공간에서 중요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연습을 시키면 수행평가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한 2, 3차시 정도만 잘 해도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많이 하는 축구 같은 걸 예를 들면 벽을 가지고 하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뭐 1대1 하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벽을 가지고 하는 간단한 과제 이런 걸 제가 뭐 연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습으로 경기력 향상도 시킬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거 10개를 제대로 하면 과제 하나를 완수하는 거고 어떤 과제를 완수하면 과제 두 번째를 완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데리고 표현활동 수업하기 참 힘든데 남학생들 데리고 표현활동 수업하기 가장 좋은 프리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영상인데 저 아름다운 미소가 보고 싶어서 그냥 제가 한번 삽입해 왔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과제도 있지만 자, 이 친구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권이라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혼자 독학으로 축구 연습해가지고 영국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만원 들고 가서 전세계 챔피언 먹은 친구예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뭐 몇백만 명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데 축구 관련 유튜브. 그 친구가 작년 겨울에 광화문에서 혼자
이제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 친구 가끔 공 들고 뭐 유럽 투어하면서 사람들이랑 시합하고 뭐 네이마르랑도 뭐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더 오래된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희용 씨라고 지금 나이 굉장히 많은 분, 그분부터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 기술적이기도 하고 표현 활동도 가능하고요. 배구도요. 배구도 대학 입시를 생각해보면 할 만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이 브라디 테스트도 이렇게 높은 공간이 필요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벽 바로 1m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다든지 주저앉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약간 기술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여기 사용한 영상의 99%는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만 연습을 해도 배구 실전 경기력이 향상시킬 수가 있고 수행평가로 삼을 수도 있고요. 농구를 예를 들면 평범한 이런 골밑슛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스킬 챌린지 형식으로 NBA 스킬 챌린지 형식으로 과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행평가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연습 같은 것들을 띄어서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체육관에 뭐 4반, 5반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연습 같은 것도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뭐 이제 골밑슛에 원바운드 하는 골밑슛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걸 조합해서 제가 여기는 이제 NBA 이제 요즘에 스킬 트레이닝 같은 거 유행인데 리듬도 많아요. 그리고 혹시 김정섭 선생님 수업 하셨나요? 그 스케줄에 있는 걸로 그분은 농구 드리블로 표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드리블 리듬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가능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제가 이렇게 많아요. 스킬 트레이닝 가면 드리블 과제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과제 활동으로 몇 단계 과제로 해서 수행평가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걸 조합해서 저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냥 우리 학교, 저희 학교 체육관이 70년 된 체육관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15m 곱하기 15m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할 게 없을까 해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딱 요만한 체육관인데 여기서 이제 과제를 여러 가지 줬어요. 그래서 드리블 점프슛을 하고 근데 이게 다 이어서 이제 시간 체크하고 뭐 가산하고 이런 건데 끌어서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연습하는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 저것만 연습하는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NBA에서 보고 그냥 따라 한 건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공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그 공까지 슛을 다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NBA 스킬 챌린지도 보면.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끝나면 하는데 학생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엄청 잘합니다. 이 학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농구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잘해서 그 당시 학생 한 명 불러다가 설명하고 그냥 해보라니까 그냥 한 번에 저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농구를 가르쳐주는 아이는 아니에요. 저 위에 제가 시간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탁구도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탁구 선생님들이 탁구 수업할 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그냥 튀기는 것도 있고요. 백핸드로 튀길 수도 있고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벽치기도 할 수 있죠. 가까이서 할 수 있고 멀리서 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2인 1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전 경기력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 이게 뭐 일주일 열흘째 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경기에 있지만 남는 시간 좁은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교사가 안 되는 벽치기 머신보다 더 혁신적인 대륙의 상품이 있더라고요. 여기 탁구 러버를 벽에다 발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조절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뭐 물건 팔러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무슨 각도 조절도 되고요.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커트도 만들 수 있고 이 아저씨는 무슨 체력 훈련 모드라고 해갖고 멀리 띄워놓고 막 하는 이 물건 파는 아저씨가 찍은 영상 같은데 별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하는 평가 같은 건 이렇게 배드민턴 서브 평가처럼 그냥 탁구대에 그림 그려놓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브를 하면 가운데 맞으면 몇 점, 가장자리 맞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연출한 샷인데요. 그래서 뭐 가장자리 맞으면 2점, 가운데 맞으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 탁구장 있던 학교에서 제가 했던 건데 연습이 되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여기 배드민턴 고수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벽치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살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벽치기가 배드민턴 벽치기 해보시면 연습 장난 아닙니다. 이거 체력도 엄청 소모되고요. 백핸드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핸드 백핸드와 이렇게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강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20개 하면 과제 완수 이런 식으로 뭐 과제를 준다든지 평가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골프 수업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타겟 있고 골프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퍼팅 골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퍼팅 골프 게임 하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테니스도 이렇게 벽치기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간이 벽치기처럼 축구볼 바운더처럼 저렇게 해놓고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보여드릴 건 이거 만든 사람 천재예요. 이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이거 팔러 나온 사람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건데 실전은 이렇게 갑니다. 공을 치면 백을 치면 이 위로 들어가서 공이 다시 이렇게 나와서 통 바운드에서 나와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거 만들고 파는 사람이 자기 딸을 테니스 선수로 키우려고 고안해내고 판 것 같아요. 그냥 막 물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어디 해외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좁은 실내 공간에서도 제대로 된 체력 운동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타바타 운동 그냥 따라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따라하게 만들려는 건데 타바타 운동이 뭔지는 아시죠? 딱 4분 하는 거예요. 20초 운동, 10초 휴식을 8번 반복하면 4분 되거든요. 근데 맨손 운동으로 체력 운동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거죠. 따라하게 하는 건 저희 학교는 여중에 착한 학생들이라 이렇게 잘 따라해요. 물론 한 3번 이상 하면 소리 지르고 이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특히 플랭크 하는 순간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타바타 운동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좀 뻘쭘하니까 예를 들어 운동 1번이 뭔지 그림 그려서 설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학교는 여중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랑 시계 같은 거 주면 시계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거 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요.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괴망측한 동작들 막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만들어요. 군데군데 모여서.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하게 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이름이요. 이름도 막 되게 막 재밌게 져요. 만들어서 실전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평범한 스쿼트 운동부터 해서 이거 하면 한 2차, 3차 시리 정도면 충분히 끝나거든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괜찮아요. 미세먼지 대비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 되고요. 제가 여학생들 데리고 해보니까 누워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운동 되는 것 좀 해라라고 했더니 운동 되는 것도 하지만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막 꿈틀꿈틀 되는 거 막 누워서 막 잠깐 쉬려고 그러는 건 이거 막 해괴망측한 동작들도 막 나와요. 막 다리 들어 올리기 이것도 엄청 좋아해요. 이것도 애들.
이게 타바타 운동은 또 아이들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 중에 가장 좁은 공간에서 하기 좋은 게 줄넘기가 있죠. 저는 음악 줄넘기도 물론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줄넘기 이렇게 전통적으로 몇 가지 기술을 놓고 단계로 하는 거 참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세먼지 대비용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놓고 하죠. 이건 뭐 다 많이 하시고 너무 전 근대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하시면 100점 중에 뭐 이걸 50점씩 이렇게 수행평가하면 그건 너무하지만 뭐 10점 정도 하는 거 충분히 괜찮은 수업인 것 같기도 해요. 비중 크지 않으면. 줄넘기도 있고요. 점프밴드. 점프밴드 수업의 장점은 뭐냐 하면 예전에 대나무춤 티니클링 할 땐 대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필요했는데 이거는 그냥 고무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노하우가 있죠. 발목 이렇게 하면 위로 하면 힘드니까 딱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는. 그리고 남학생들이 하기도 괜찮아요. 이게 손이 뻘쭘해도 발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표면 활동하기 점프밴드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체력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개인 평가도 가능하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패턴을 잡아놨어요. 표현활동의 수업을.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을 영상으로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기본 동작을 섞어서 몇 시간 안에 뭐 2분 30초 안에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스텝박스도 같은 패턴으로 가는데요. 올 봄에 어느 학교에선가 했던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겁니다. 얘들은 음악 편집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스텝박스도 손이 뻘쭘한데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남학생들 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운동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 참 계단에서 가능한 거 아시죠? 계단에서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대형으로 할 수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하기도 참 괜찮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남학생, 여학생 섞어놓으면 잘하는데 남학생만 모아놓으면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막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태진아 노래로 이상한 막 늘어지는 거 하고 뭐 송대관 노래나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걸 선택했나 물어봤더니 트로트가 4박자로 딱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 스텝박스 수업도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찾지 못해서 기본 동작을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여주고 요거 포함하고 창작 동작 넣어서 수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의외로 우리 전통 놀이 중에 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초등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고무줄 세대신가요 다? 고무줄 세대 아닌 분들이시죠? 예. 물론 저는 고무줄 세대지만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고 도망갔지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이 없다가 고무줄을 막 찾아서 막 살펴보니까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이 안 될 정도로 현란하더라고요. 이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스피커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성인 여성 한 명이 추억에 빠져서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점프밴드보다 이거 힘들어요. 그 스킬도 장난 아니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한 10년 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고무줄놀이를 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 선생님 중에 일부도. 근데 최근에는 이 고무줄놀이 개념 자체를 애들이 몰라서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걸 모여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은 되시는 것 같은 분들인데 놀랍죠? 이 스텝부터 해가지고 스피커도 필요 없고 노래도 자기들이 직접 부르면서 좋아요. 놀라운 스텝인 것 같아요. 이게 퀄리티가
높은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이 여기까지 막 뒤집어서 다리로 올리고 막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근데 안 넘어지고 고무줄도 안 끊어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기차기도 있죠. 제기차기는 용어가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용어를 설명을 안 하지만 이렇게 차는 거 있고 양발로 찰 수 있고 이렇게 헐랭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축구 리프팅이랑 그냥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가능한 동작 도전, 기록 도전, 신체 활동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체조, 예전에 기계 체조나 아니면 매트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슬랙라인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었는데 슬랙라인 수업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세팅하는 건 더럽게 힘듭니다. 이거 땡기다 막 으아 하고 막 허리 아프고 쓰러지면 난리 나요. 땡겨본 분만 아세요. 줄 팽팽하게. 근데 설치만 해놓고 하면 교사가 이 총출어람의 극치거든요. 이거 교사가 시범을 어떻게 잘 보이고 못 보이고를 떠나서 그냥 하다 보면 이 줄타기 이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줄 위에서 가거나 아니면 줄 위에서 균형 잡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한 번 하면 갑자기 입에서 욕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만 계속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균형 잡기랑 이동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수행평가는 균형 잡기, 이동하기 두 가지를 했었고요. 제가 처음 슬랙라인을 실험했을 때 물론 수행평가 교육과정 넣기 전에 실험을 해보잖아요. 처음 실험했을 때 제가 슬랙라인 처음 접했을 때 높이가 한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그렇게 걸고 했다가 몇 명 병원 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낮아지다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 쌓아서 했던 게 이제 우유박스 높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유박스 놓고 균형 잡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 보통 한 10초 이상 하는 사람은 뭐 1분, 2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초 만점으로 했었고요, 예전에. 이동하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m로 이렇게 딱 끌어놓고요. 일단 어디까지 가면 1단계, 어디까지 가면 2단계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운동이 잘 돼요. 그리고 원래 운동 잘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무조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사례를 몇 가지를 제가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달려가면 안 되고요. 쓰레빠 신고 가도 안 되죠. 안 되겠죠. 이제 이거 제가 조금 잔인하지만 쓰레빠 신고 하는 애가 있길래 일부러 놔두고 찍어본 거예요. 넘어져라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들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이거는 제가 2013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인데 슬랙라인 마스터라 칭송하던 훌륭한 학생인데 놀랐어요. 이 친구가 하는 동작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리거든요, 체중을. 그냥 스스로 몸이 터득한 친구예요. 방향도 바꿔요, 이 친구는. 그게 웃겨 보이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흘리는 게. 뒤로도 가고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슬랙라인 줄이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데요. 걸면 한 실제로 한 10m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력 때문에 이게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친구들 많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6m로 잡아놓고 했었어요. 물론 엄청난 힘으로 줄을 잘 당겨놔야 이게 처지지도 않고 수업하긴 좋습니다. 네, 이런 슬랙라인 수업 강력 추천드리고요. 야외에서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그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철봉 있고 나무 있고 모래 있고 거기서 했는데 이만큼 높이에서 그렇게 처음에 며칠 해보다가 여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시간에 딴 데 가서 해보고 하다가 결론은 매트 높은 거 필요 없고 줄을 낮게 하고 한번 세팅하면 이거 풀었다 줄었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실 하나 정도로도 충분해요. 줄 2개 걸기는. 이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선생님 계시면 그것도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글링 수업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저글링 수업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훌륭한 체육 선생님은 참 많아요. 세상은 넓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저글링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과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쉬운 것부터 해서 뭐 한 10가지는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할 만한 과제를 등급별로 나누면 평가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하신 수업이에요. 그냥 수업하시는 것, 저글링 수업하는 선생님들 많이 보면 티볼공 정도로 하면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니? 여기 플립러닝 식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과 친분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게 쉬운 건데요. 제일 쉬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스카프거든요. 이걸로 하면 이거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설명만 보겠습니다. 처음엔 2개 가지고 이거는 공중에 훅 떠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1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라면. 전 이거 보고 이거 쉽다 해가지고 바로 공 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총 누적 시간 한 20분 연습해봤는데 아직 터득을 못했어요. 어느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는 별것도 아닌데 막 하게 되는 내가 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저글링 수업. 그리고 거울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이더라고요. 스포츠 스태킹도 참 재밌게 수업하는 방법이 많죠. 자, 교육과정이나 평가와 관계없는 부담없이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도 많이 있어요. 물론 평가까지 가능하겠죠. 자, 이건 까롬이라는 건데 까롬이 원래 그 당구라는 뜻인데 손으로 하는 알까기 당구 같은 거거든요. 네 귀퉁이에 동그라미 있고 이게 혹시 스누커 규칙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인볼은 다 아시는데 당구 포켓볼 중에 스누커 이런 거 보면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도 더럽게 많은데 이 공을 맞춘 다음에 저 공을 맞추면 몇 점이고 막 다 달라요. 그래서 까롬 경기도 원래 이게 국제 경기도 있고 예절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런데 경기 규칙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까롬맨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요 말수도 좀 줄이고 제가 나름대로 로컬로 룰을 만들어서 나인볼처럼 진행했던 내용으로 그냥 한번 보실게요.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재밌습니다. 해보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구가 있어요. 수구가 스트라이커예요. 이만한 큰 거. 무겁죠. 이걸로 이걸 때려서 집어넣는 건데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거를. 내가 빨간 팀이면 빨간 거, 제가 하얀색이면 하얀색. 근데 이거는 로컬 룰이에요. 제가 그냥 최대 4명이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같은 편이 마주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턴이 기회가 바뀌고. 라인볼처럼 다 넣고 마지막 9번을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그 룰로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탁구대나 책상 위에 놓고 하면 돼서 좁은 공간에서 하기 괜찮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하면 별거 아닌데 하다 보면 애들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배구 경기인데 제기같이 생긴 걸로 배구하는 거거든요. 인디아카라고. 높이 안 뜨더라고요, 공이. 풋살이랑 비슷하게 풋살이 공이 높이 안 뜨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몸을 다 이용해서 치는데 의외로 공도 인디아카라는 저것도 높이 떠 있고 해서 배구 수업 중에 흐름을 잃지 않을 목적으로 그냥 게임으로 하긴 괜찮더라고요. 자, 요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배구 다른 배구 게임 소프트 발리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동작인식 게임 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는 장면인데 기술을 가지고 하는 신체 활동들이요. 댄스 게임이 최고예요.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보니까 댄스 게임이 제일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명이 동시에 춤추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스포츠 게임인데 피트니스 게임인데 스쿼트를 빨리 하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기는 게임인데 처음엔 재밌게 하는데 2번 다시 안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보는 저는 계속 이 게임을 홍보하죠. 아주 흐뭇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2개 공간에 이렇게 놓고 이게 무슨 수행평가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대기자들 그냥 운동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크린 골프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도 한 20몇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학교는 자유학기제 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체육 시간이 겹치면 학교를 완전히 생지옥이죠. 체육 시간은 운동장에 4반 나와 있고 체육관에 2반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체육 프로그램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걸 여러 개 사서 저 구성에서 골프 반을 하나 자유학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센서 같은 거를 그냥 진짜 골프채에 달아도 되고 그냥 연습용에 해도 되고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또 있어요. 이거는 아예 골프 저거 전용 퍼팅 게임 전용 버추얼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상현실 게임이라든지 실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퍼팅 게임으로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다운사이징 스포츠 말 그대로 스포츠 크기를 줄이는 건데요. 규모를 이거 의외로 할 만한 거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실내 양궁에 경험을 해서 이제 양궁 수업을 오래 해봤는데요. 양궁이 실내 수업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선생님들 계신데 유튜브에서 실내 양궁으로 검색을 하면 쫙 나와요. 대한양궁협회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국제양궁협회요. 여기도 일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항상 거의 전경기 생중계하고 월드컵 같은 경우에 하는데 실내
인도어 파이널이나 인도어 챔피언십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아육대에 나오는 게 물론 좀 이상하지만 그 실제 이제 최고급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단체전이에요. 자, 3명이 한 팀인 거 똑같죠, 양궁이랑. 쏩니다. 자, 표적이 3개인데 한 명씩 쏘면 돼요. 표적이 이 거리는 18m고요. 실제 이 챔피언십은 표적이 요만해요. 요만한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남자 경기인데 이 친구는 한재엽인가? 대한민국 그 상비군 정도 수준의 선수인데 인도어 챔피언십에서 이 브래디 앨리슨이라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거든요. 이 친구를 상대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이게 흥행을 위해서 경기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궁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양궁장 하면 드넓은 초원만 생각하는데 월드컵 파이널 같은 거 보시면 상해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 때도 있고요. 뭐 저기 덴마크 어디 네덜란드 운하 위에서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로랑 관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궁이 굉장히 요즘에 흥행 요소도 있고 재밌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관객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실전 경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이 수업을 그냥 올해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봤어요. 양궁 수업이 좋은 점은 완전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체육 잘 못하던 애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특히 중학생 기준으로 보면 운동 좀 하는 애들 엄청 까불대고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애들이 많잖아요. 얘들은 못해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 안전교육하고 기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연습 시간은 많이 필요한데 이 양궁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 연습 시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물론 경기 연습은 많이 해야 되지만 가르쳐 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하기도 더 괜찮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하고 있을 때 다른 활동도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의외로 안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육대로 동기부여하는 장면이고요. 찌골라스 혹시 짤방 아시나요? 찌위가 이렇게 탁 해갖고 머리 확 휘날리는 장면인데 그 조회수 막 몇백만 건 나오고 이거인데 중요한 건 그 찌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폼이 진짜 좋아요. 양궁 폼이. 걔들도 어디서 다 배워온 건데 그런 것들로 보기 딱 자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양궁만 하면 심심하니까 처음에 수전증 예방을 위해서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활동도 했어요. 이게 뭔 짓이냐면 이 줌을 10배, 20배로 당겨놓고 줌 당기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준하는 연습을 그냥 했었어요. 자, 이런 것도 했었고 이거는 안전화살촉이라고 화살 끝이 몽톡한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안전한 스펀지 있는 벽이나 이런 데다가 쏘는 연습도 했고요. 이제 실전 연습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양궁 카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통 8m, 9m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양궁 카페 가보시면 양궁 카페 요새 대유행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심심하면. 그래서 저는 딱 6m 정도 거리로 수업을 했습니다. 1.4.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하고 이건 안전화살 쪽으로 연습하는 장면이요. 저 위에 영상은 우수 선수들이 쏘는 거 무한 반복시켜놓고 연습해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자세 연습 같은 것도 했고요. 자, 반대쪽 코트에서는 농구 수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양궁 수업의 최대 장점은 과정 중심 평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객관성도 있고 그냥 그 관역에 공개된 장소에서 쏘기 때문에 많이 쏘는 걸로 하면 아이들 경기력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궁 올해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양한 종류의 다운사이징 스포츠가 있는데요. 골프, 실전 골프 수업은 할 수 없지만 퍼팅 골프 게임으로 많이 수업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에서 30여 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퍼팅 자세 봐주는 장면인데 이 퍼터 한 1, 2만 원, 2, 3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나에. 그리고 요거는 그냥 폰을 이용해도 되고 또 홀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팅 골프 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 퍼팅 골프라면 이제 코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저거는 천으로 해저드를 만들어 놓은 장면이에요. 자, 이런 경기 기록지를 가지고 몇 번홀부터 몇 번홀까지 하면 실제 골프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몇 번 홀에서는 어느 조가 경기를 하고 있고 몇 번 홀에서는 어느 조가 경기를 하고 있고. 자, 좁은 공간에서 하기는 괜찮더라고요. 자, 저는 이게 정말 처음에 이게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와서 양궁으로 전향해서 도전했거든요. 아름다운 이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 수업한 거 올려놓은 건데 아름다운 진짜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사격 수업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소개도 해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처음 사격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격 수업 잘하는 선배님이 수업사를 소개해 주실 때 봤더니 20만 원짜리 진짜 총 같은 무게의 비비탄 총 가지고 하는 수업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었어요. 그때. 이거 진짜 일반적인 권총으로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이 칸막이 만들어 놓은 것부터 예술인 것 같아요. 이치욱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올림픽 같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체육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탁구도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실전 게임을 위해서 제가 소개드리는 거 아니고 구석에서 다른 애들 경기할 때 연습하면 할만하겠더라고요. 자, 제가 하면 이렇게 조잡하지만 학생들이 이건 그냥 노는 장면이에요. 구석에서 다른 애들 다른 거 할 때. 자, 이거는 탁구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류거랑과 마롱이 즐기는 장면이에요. 다르죠? 연습이 돼요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그냥 단순히 랠리 과제를 주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경기력 향상이 되는 건지 그냥 침묵 도모하는 랠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작은 데서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연습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당구도 미니 당구대가 괜찮은 게 많아요. 이건 브론슨 당구대 180짜리인데 이거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한 1m 정도 되는 당구대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여러 개 놓으면 당구 수업하기 괜찮더라고요. 그 당구대가 작기 때문에 공도 작고요. 큐대도 짧아요. 그 미니 당구대 보통 보시면 아예 그냥 저 장난감샵에서 파는 이런 거 말고요. 실제 테이블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이런 당구대 파는 데서 뭘 또 파냐면요. 요 위에 미니 탁구대 쓸 수 있는 상판을 또 팝니다. 그럼 요 위에 상판 놓고 탁구도 치고 에어 하키 할 수 있는 상판 같은 것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교사들이 당구를 치고 있으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하기 괜찮겠더라고요. 요새 7.8Q라고 MBC ESPN에서 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엄청 재밌는데 여자 연예인들 나와갖고 당구 도전하는 거거든요. 시즌 2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좌식 배구 이건 장애인 배구인데 이게 팀 약 300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하기 괜찮더라고요. 훈련. 불편 실전 경기를 하면 국제 경기를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기합 소리와 함께 의외로 연습이 되는 배구 경기죠.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하는 이걸 하는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빗 발리고 올라 난리가 나는. 이거 큰 발리볼 의외로 괜찮습니다. 소프트 발리볼이나. 자, 3대3 농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볼게요. 그 3대3 3on3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새 명칭이 바뀌어서 3x3라고 아예 이름이 바뀌었고요. 룰도 저희 90년대 한창 농구대잔치 세대들 대회 나갈 때 그때 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올림픽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됐는데 도쿄올림픽 이런 식으로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도 DJ가 나오고 MC가 나와서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합니다. 세르비아 애들, 세계 랭킹 1위 애들 하는 농구 경기 장면이에요. 공도 호수가 하나 작아요. 해보시면 요새 체육 시간에 5대5 농구 하기 어려운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 수준도 문제지만 학생 수가 적어서 3대3, 3x3 요새 활성화 추세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실내에서 하는 신체활동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분간 쉬시고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활용한 교실 체육 수업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상을 활용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그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유튜브 사실 제가 이런데 이렇게 뭐 와서 강의를 요청받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뭐 채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유튜버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체육 수업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외장하드 하나 들고 선배님들 쫓아다니고 연수 쫓아다니면서 자료 하나하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한 거 이거 내 거라고 또 공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필요하고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자료 모으기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자료는 몽땅 유튜브에 올려놓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 외장하드 들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서 대부분 학교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되는 건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어디서든 그냥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내 거에 그냥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생각하고 내 영상, 나만의 영상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찾는 분들이 그동안 많아지셔서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뭐 제가 만든 영상도 올리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의 거의 한 70% 정도는 기존에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뭐 예체능부 따로 교무실이 있거나 따로 책장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딱 들여다보시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만들었던 수많은 CD 및 DVD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 좋은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열어보지 않고 10년 넘게 20년 동안 쌓여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영상 찾아서 올려놓고 공유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공유하고 아이들 학생들에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사례를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 중에 꽤 계실 거예요. 자, 모두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자기가 장거리 달리기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투척 경기 선수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한 선수가 코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세계 최고 선수가 뭘 하는지 그냥 보고 혼자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올림픽 은메달까지 땄어요. 결국 백인들의 잔치라는 양궁 상단지기 종목에서. 물론 영상이 중요한 사례도 되지만 이 친구가 천재라는 증거기도 하죠. 제야의 고수들이 엄청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유튜브 하나 가지고. 요새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축구 유튜브 채널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야 이놈 하는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다 어디서 막 영상 보고 따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영상이 효과적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막상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최근에 많이 관심도 있고 선생님들 시도도 하고 계신 경기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영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계방송 영상에서 음성, 사운드, 해설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영상만 남겠죠. 그걸 아이들에게 과제로 주고 자, 이 영상을 보고 해설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뭘 설명한다는 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이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지식 같은 걸 영상으로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실제 경기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년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해보고 쓴 글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중계방송만을 위한 수업 말고요. 예를 들면 배구 경기, 배구 수업을 하는 중에 배구 중계방송에 대한 수업을 한다든지 축구 수업을 하는 중에 축구 중계방송에 대한 수행평가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거라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제 개인적인 경험상 중학교 3학년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게 해설을 해보라고 하면 충격적인 그 아이들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 고학년 이상에게 적절한 수준의 활동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장면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일본 팀의 공격 전술은 무엇이며 왜 그 공격 전술을 썼는지를 해설해 주기를 저는 바란 거예요. 일본 뭐 했어요? 속공하죠. 일본이 왜 속공을 하는지는 해설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신장이 작지만 조직력이 좋고 우리나라의 블로킹을 따돌리기 위해 속공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걸 기대한 거고 실제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 과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줬어요. 보통 해설이 2명 아니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이 해서 1명의 아나운서, 1명의 해설자 역할을 하길 바랬지만 또 이 와중에 홀스인 경우에 1명이 또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2명이지만 혼자 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영국 축구 같은 경우는 혼자 진행하잖아요. 코멘테이터라 그래서 그런 사례도 알려주고 혼자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혼자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해설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에게도 제가 수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1학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수준이 낮은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스포츠 뉴스 기사 작성하는 게 있어요. 스포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AI가 제일 먼저 도입된 부분이 스포츠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AI 그 기자가 처음 도입된 게, 왜냐하면 경기 결과 딱 나오면 그 서두에 결과 나오고 그 결과에 뭐 상징적인 표현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줄거리 쫙 나오고 결정적인 장면 나오고 경기 결과 갖는 평가나 향후 전망 같은 게 나오고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쓰는지만 소개를 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 학교 학생들 1학년 농구 수업할 때 했던 건데, 운이 좋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경기를 했던 장면이 있어서, 자, 이런 경기 영상을 보여주고 이 경기 영상에 대한 신문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 이런 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틀대로 한 거고요. 이 신문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전에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서 유튜브에 영상 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글을 쓰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농구를 태어나서 처음 한 친구들도 농구 수업하는 중에 뉴스기사 작성하기 과제를 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을까 찾아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하시는 것 중에 경기 기록지 쓰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모든 게 통계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잖아요. 누가 몇 득점, 누가 파울 몇 개, 이런 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눈은 올려줄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논술평가나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괜찮겠더라고요. 이거는 더 간단합니다. 과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록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자, 기록지를 보면 실전 KBL 경기 기록은 이렇게 빅데이터처럼 통계가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것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록지를 단순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뭐 2점슛, 3점슛, 프리드로,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파울 이런 거 핵심적인 것만 찾아내게 하는 정도로 해도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하시겠더라고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많이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포츠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체육 수업의 최고 축복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만국 공통의 스포츠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 영화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지 코드는 똑같아요.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나 아니면 경기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비 오는 날 가끔 와서 영화 전편을 보다가 몇 반, 예를 들어 2학년 1반, 몇 월 며칠, 무슨 영화, 47분 58초까지 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그거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어보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45분으로 줄여서 보다가 활동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35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낮에 해주는 그 영화 프로그램들 보면 막 5분 안에 영화 압축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해서 나레이션은 못하더라도 자막으로 중간중간 줄거리를 다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42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건 제키 로빈슨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제키 로빈슨이 그 백인들한테 막 공격을 받고, 제키 로빈슨 아시죠?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 괴롭힘을 못 견디고 들어가서 막 혼자 화를 삭히고 있을 때 단장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장면인데, 자, 이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여주더라도 줄거리 맥락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쭉 하게 나오면 또 스포츠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마지막에 이런 것도 나와서 좋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포츠맨십 하기도 좋고요. 특히 그 왕따나 이런 거 극복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합시키기도 좋고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해서 갖고 있는 게 51편이 있는데, 이거를 필요한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간을 통해서든지 이메일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화를 가지고, 자, 이런 식의 양식을 가지고 저는 스포츠맨십 평가를 하려고 이제 한 학기에 영화 2편 정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프트볼 하는 학기면 야구에 관련된 걸 보여준다든지 농구 수업하는 때 농구 관련된 걸 영화 중에 몇 가지를 보여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감상문이 될 수 있는 영화 줄거리 이런 거는 안 보고요. 밑에 스포츠맨십이나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이런 거 쓰고 스포츠맨십도 약간 뜬금없으니까 제가 막 논문 같은 거 보니까 스포츠맨십이 보통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최선 결과 인정, 판정 존중, 상대 존중, 동료 배려 이런 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간단히 쓰면 10분 안에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5분 수업 안에 영화 한 편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영화가 여러 편이 있으면 쓸모가 있는 게 그 자유학기 프로그램 하나도 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하는 스포츠 문화나 스포츠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자, 스포츠맨십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영상 이거는 경기도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선생님들이 만든 영상인데 아예 스포츠맨십 교육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자, 퍼펙트 게임 마지막 아웃 카운트인데 심판 1루심이 망쳐버렸어요. 누가 봐도 아웃인데 심판이 혼자 세이프 해버린 거예요. 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이 뭔지는 아시죠? 그 정도로 엄청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일단 감독, 선수 난리 났을 거고 관중 누군가가 들어와서 경기장을 점거했을 거예요. 아마 저 그라운드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투수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참 스포츠맨십 교육이 괜찮더라고요. We are talking about a missed call in Detroit, denying pitcher Armando Galarraga a perfect game. Beyond the debate, should that call be overturned? Should baseball finally 자, adopt 이때는 아직 play? 비디오 챌린지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Happening on the field, and here's John Berman with that. It was a bad call. Utter disbelief on the face of pitcher Armando Galarraga denied a perfect game, a feat accomplished by only 20 other pitchers ever. Denied because umpire Jim Joyce called the runner safe on what was clearly an out. You can see the tag on the bag well before the runner gets there. It would have been the last out. But while the call was extraordinarily bad, what followed was simply extraordinary. In a game of barrel chests and big tempers, umpire Jim Joyce apologized. 이것도 놀랍죠. 심판이 사과한 것도. And I kicked shit out of it. And there's nobody that feels worse than I do. And I took a perfect game away from that kid over there and worked his off all night. And 28-year-old Galarraga, with every right to gripe, did everything he could to 근데 이 make 투수가 Joyce 심판한테 또 괜찮다고 타동을 다독여주는 And 말도 안 되는 a 대인배예요. moment of supreme sportsmanship. The two met at home plate. You could see Joyce wipe the tears from his eyes. 미안해서 울고 있어요. 이 Fans, 심판은. the support I got today was, I'll be honest with you, I missed that. Baseball's commissioner said today there is no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하는 수업도 가능하고요. 아예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학습지가 있는데 이 형태는 뭐냐면 그냥 논술 평가처럼 아예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 있고 이 경기도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쪽에서는 영상에 제목을 짓는 걸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을 네가 만들어봐라 이렇게도 하고 채점 기준은 거의 논술 평가처럼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뉴스 다큐멘터리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체육관은 스포츠 뉴스 영상 잘 찾아보시면 아예 가만히 앉아서 방송국에서 양질의 그 수업자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요. 위력적인 직구의 하늘 같은 슬라이더. 저는 기아 팬인데 체인지업까지. 2009년 WBC 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윤성민의 부지리 분석. 본바닥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당시 베네수엘라에 7이닝 던져서 승리 투수했던 Absolutely dominating performance. Yeah, that's a quality, well above average major league changeup. 초고속 카메라에 담은 윤성민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알아서 이런 멋진 기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호수 미트에 꽂혔습니다.
회전이 많은 공일수록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타자를 압도하는데 일본의 정상급 투수들 가운데서도 20회전 이상의 공을 던지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엔 슬라이더. 웬만한 투수들의 직구 속도인 시속 144km짜리 슬라이더가 14번째 회전에서 오른쪽으로 예리하게 꺾여져 나갑니다. 윤성민 선수의 슬라이더가 특히 더 위력적인 이유는 직구처럼 빠르게 들어오던 공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렇게 설명해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유도할 수 있기 정말 때문입니다. 좋은 장면 것 같아요. 연봉 212억 원에 사나이 이게 자, 이제 재밌는 뉴스도 많고, 그제 남자 프로야구에서 자, 이거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 뉴스에서 스포츠맨십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주제를 다양하게. 공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판정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진짜 오신이었습니다. 한국전력 이재복이 먼저 캐치볼 반칙을 했고 KB손해보험 양준식의 터치네트는 다음이었습니다. 잘못된 판정은 4세트에 또 나왔습니다. KB손해보험의 터치네트 반칙이 선언됐는데 정작 네트를 건드린 건 한국전력 전광인이었습니다. 두 차례 오심으로 두 팀의 순위까지 바뀌었습니다. 화가 난 팬들의 항의가 휘발쳤고 재경기를 요청하는 그러면 청와대 청원이와. 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맨십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테니스 국가대항전에서 잭 사기라는 미국 선수의 양심을 지킨 스포츠맨십이 화제입니다. 김영렬 이거 아시죠?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 선수. 동체 시력도 놀라워요. 트위티의 서브가 아웃으로 판정되자 상대 선수인 잭삭이 느닷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뜻밖의 상황에 트위트와 심판 모두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잭삭이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한국 결과 잭삭의 말대로 맨눈이에요, 맨눈. 진짜. 아, 놀라워. 잭삭은 포인트를 잃는 대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 다양한 볼거리도 선보였습니다. 혼합복식 경기도 동료가 멋진 샷을 날리다 흥이 넘치는 세레머니를 펼치고 직접 음료수 배달까지 했습니다. 라인맨으로 변신하거나 볼보이가 역할을 바꿔서 팬들에게 웃음도 선사하며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조던 스피스의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뭐 백날 설명해줘봐야 이런 거 하나 보여주는 게 낫죠. 짧은 영상. 자, 이렇게 아까 윤성민 기사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는 무회전 서브까지 등장한 플로터 서브. 서브의 기술은 애들 하이큐에서 보고 힘도 안 온 게 되는 다지만 있습니다. 플로터 서브가 뭔지 실전은 이렇다는 걸 설명해주면 괜찮아요. 스파이크 서브에 대한 수비력이 좋아지면서 서브가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회전 서브입니다. 무회전 서브는 공기와의 미세한 마찰로 양옆으로 흔들리듯 날아가는 게 매력입니다. 손의 한쪽 면을 이용하는 스파이크 서브와 달리 손바닥으로 공을 간결하게 때립니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공의 정중앙을 차 공기와의 마찰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변화가 심한 서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시브하는 쪽에서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이유 있는 서브미스는 이해를 한다.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을 진다. 넌 목적 있는 서브를 넣어라.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스파이크 서브부터 한마디 새로 표현될 정도로 흔들리는 무회전 서브까지 배구의 서브는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KBS 뉴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뉴스에서 알아서 해주니까요.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하나인데 높이뛰기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안타깝지만 저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들이 더 이상 멋진 동작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높이뛰기잖아요. 보면 이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이라고 키 180이에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 땄던 말도 안 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영상 저게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스테판 홀름 역시 그런 선수들 중 하나.
룸의 왼쪽 다리는 이런 거 657kg의 자세 추진력을 자체를 그냥 아름답게 보여주거든요. 뭐 우사인 볼트 다큐멘터리도 좋은 거 있고요. 마이클 펠프스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류의 그 영상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쓰기 좋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자유학기제 많이 이슈고 스포츠 진로 관련해서도 영상이 많은데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또 방송국에서. 선수들의 순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몇몇 선수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였는데요.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에이전트의 역할도 커지고 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뉴스에서 알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3년 전 테니스 유망주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고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다시 보기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기업들이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만 주신다면 우리나라도 제2의 니시코리가 나오지 말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정유성은 2회 연속 메이저대회 주니어군에서 4강 진출에 성과를 냈고 결국 지난달 대기업 CJ가 후원사로 나섰습니다. K리그에는 에이전트가 도입이 이미 돼 있고요. KBO에서는 내년 시즌부터가 에이전트 전면 도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곁들여서 소개를 해주면 진로직업 포기하기 괜찮죠. 네, 스포츠 에이전트 그리고 스포츠 프로스포츠 팀 프런트들이 하는 역할 이런 거 관련된 영화도 많아요. 드래프트데이, 뭐 머니볼,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수업 쓰기 있고요. 국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몇몇 스타 선수들의 일정 관리와 마케팅, 해외 진출 계약 등에 국한됐다면 최근에 유망주를 직접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코치 영입이나 선진훈련법 도입 등을 통해 선수의 기량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본적인 이익에 굉장히 국한돼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졌었던 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대회를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멘탈이라던가 체력적인 시스템을 다 갖춰서 코치를 붙여준다던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향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수의 기량 향상과 스포츠 산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동반자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선수들의 순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 예, 이거는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그 상황을 중계를 하고 또 조시수 선수에 대한 다양한 오시즌 활약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들은요 크게 그 스포츠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프로야구나 또 축구 아시죠? 야구 중계가 있으면 그 중계 현장에 생생하게 리포팅을 해서 유명한 아나운서죠. 김현실 아나운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거나 또 교사 다양한 때려치고 오시즌 그냥 활약을 스포츠가 해서 좋아서 스포츠 아나운서 하고 있는 풀어내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추신수 선수, 류현진 선수,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왔을 때 그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MC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직접 가고 싶어하고 그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점이 바로 이런 류의 스포츠 관련 직업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냥 유튜브뿐만 아니고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간단한 학습지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들이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영상으로 제시를 하고 이에 필요한 거를 네가 찾아봐라라는 수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죠. 뭐 양식은 학습지 활동 양식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학습 자료를 어떻게 만들 걸 계획, 즉 기획, 어떻게 할까?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서 본 건 아니고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들지, 어떤 학습 자료를 만들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디서 찾아낼지 혹은 어디서 어떻게 찍을지를 그게 필요할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가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접 찍는 것보다는 기존의 영상 누군가가 퀄리티 있게 찍어놓은 영상을 찾는 게 효과적이고요. 직접 찍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뭔가 대단한 연출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잘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범을 보이는 영상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영상학습자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배구 수업에 하이큐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야구 수업에 아육대 영상을 사용한다, 아이돌이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체육부 책장 어딘가에서 쌓여있는 20년 전 영상 이런 것 중에 퀄리티 진짜 높은 게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전혀 뜬금없는 데서 빗나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전설적인 여기 시볼이 있는 체육복 추리닝 땀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입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도 애들이 눈이 안 들어가요. 하하하 이러면서 막 응팔에 나오는 것보다 더 촌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시대성을 갖고 매력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10분 이내 한 5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길면 늘어지고요.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음성보다는 자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자막 끄고 유튜브 많이 보고 자막 끄고 페이스북 많이 해요. 요새 거의 보면 자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막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번에 인식하기 좋게. 그리고 우리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 올린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 검토가 걸리면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걸릴 일은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애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에 아이돌 음악, 배경음악 이런 거 나오면 걸려요. 그래서 영상에 관련 없이 배경음악 때문에 공유가 안 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 목적과 기대 수준을 내가 수업을 하는 교사예요. 영상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체육 선생님들이 만든 영상 보여드렸지만 엄청난 퀄리티 영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개한다기보다 나랑 같이 수업하는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영상인가 다른 교사를 위한, 그러니까 다른 교사랑 공유할 영상이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체육교사들이 필요한 용어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면 특히 그 수업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도 포인트겠죠. 그다음에 영상을 보며 말할 것인가 끝나고 말할 것인가, 이거는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회성 영상인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한 번 딱 보여주고 끝날 영상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수업처럼 여기서 실기 수업을 하고 있으면 동시에 어딘가에서 영상을 무한 반복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그대로 저기에 핵심이 있다 해서 저기 가서 봐라, 이런 거 한 1분짜리 영상 무한 반복시켜 놓고 보고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영상 자원, 즉 영상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영상을 활용할 것인가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거나 만들 것인가, 저는 여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유튜브랑 네이버 다음 스포츠 영상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제일 쉬워요, 검색하면 나오기에.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은 저런 게 있고요. 의외로 파워포인트로도 영상 편집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들이 있고요. 새로운 영상을 찍을 때는, 찍거나 녹화할 때는 이런 식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하는 영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중계방송이 된 경기, 생각보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중계방송 해주는 영상이 많아요. 대학 리그 같은 거 막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많아요. 협회 쪽에서 하는 거 그냥 따다가 많이 해주거든요. 서로 윈윈이라서 그런 계약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축구도 내셔널리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이버 다음 쪽에 많이 있고요. 방송사로 가든지 아니면 뭐 K리그라든지 코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해외에서만 중계방송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외 사이트를 찾아야겠죠. 단편적인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정을 찾아서 보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 영상이 보고 싶으면 풀로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몇 년도 한국 시리즈 몇 회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거 갑자기 떠오르는 영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올림픽 양궁 경기가 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찾으면 나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찾으면 좋은 점은 한국 중계방송이기 때문에 한국 해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소스가 좋겠죠. 자, K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경기 중계방송 및 하이라이트 K리그 2까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자체가 주가 되는 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 인터넷 방송팀 같은 거 만들어서 공중파나 케이블 중계 안 돼도 항상 인터넷 중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KBL보다 코보, 그 농구보다 배구 쪽에서 홈페이지나 홍보 관련 이런 것들을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타깝지만 물론 배구도 좋지만요. 농구가 많이 죽은 대신에 배구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협회 역할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은 영상을 어디선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쯤 어느 시점에서 언제 봤는지를 알면 이런 거 딱 찾아내면 좋죠. 일정표. 그리고 이 원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방송 제목만 알고 있으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방송 영상 제목부터 해서 찾아 들어가서 원제만 알고 있으면 해외 원제로 찾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 해외 사이트에서 아예 그냥 DVD나 이런 걸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작사, 방송사에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런 거 가능하고 스트리밍 한 다음에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외에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뭐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좋은 영상 많이 나옵니다. 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제목을 알고 있으면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뜨는 게 있어요. 그럼 뭐 1,000원에 다운로드 되는 것도 있고 뭐 10,000원에 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 무조건 싼 거라고 똑같은 영화인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거든요. 싼 거는 뭐 3번 볼 수 있는 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논 DRM이라 그래서 그냥 아예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받으셔야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편집하실 수도 있고. 내용만 알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영어가 되시는 분은 IMDb 저기 가면 영어 거의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들어가 있고요. 국내 미개봉 미방영 작품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원본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사진으로 검색하는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걸 딱 봤을 때 이 영상을 찾고 싶다 싶을 때 검색하는 방법이 이미지 검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PC에서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들어가면 검색어가 아니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그 카메라 그 사진 파일 주소나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냥 그걸로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이제 구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네이버 검색창에 오른쪽에 스마트 렌즈라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으면 이거랑 똑같은 걸 검색을 해줍니다. 구글 이미지도 검색도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들어가서 하면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모양을 검색을 해줘요. 구글에서도 이 기능이 되고요. 똑같은 사물을 찍었을 때 네이버에서는 저렇게 검색을 해줬고 구글에서는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걸.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어느 정도 다 검색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렵게 찾아낸 영상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자, 요거는 따라 하실 거는 뒤에 좀 있고요. 그냥 간단히 보세요. 많이 알고 계신 건데 네이버나 다음 영상 같은 거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기 검색창에 주소가 있죠. 이 영상을 하나 찾아내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녹화 및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컴퓨터에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여기 네이버, 카카오 TV, 뭐 아프리카, 네이버 뉴스 이런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나오죠. 여기 넣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앞에 광고 같은 거는 없고요. 본 영상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쓰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삽시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유튜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K, UHD, 초고화질 영상을 거대한 화면으로 보신 분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자, 제일 쉬운 거요. 유튜브 앞에 유튜브 영상에 SS 2개만 딱 치고 엔터를 치면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냥 요거 누르면 됩니다. SS 유튜브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튜브 주소창 위에 딱 하면 여기로 해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던 유튜브, 컴퓨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죠. 자, 4K 영상. 근데 아까 그거는 1280720 그냥 일반 HD 화질까지만 되고요. 무료 서비스라서. 자, 4K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맥이나 윈도우나 리눅스나 다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걸로 다운받으시면 UHD 초고화질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영상을.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내가 다운로드 받을 이게 지금 고화질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자기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화질까지 쭉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고화질부터 저화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내가 처음부터까지 영상을 다 안 봐도 그 영상을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예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영상을 재생하면서 녹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무료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의 특정 부분 같은 걸 아예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해서 재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녹화하면 여기 동영상이 녹화되는 장면이고요. 이건 뭐 인터넷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쓴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화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이거보다는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아이폰, 그 다음 안드로이드 폰은 갤럭시, LG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성, LG 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은 혹시 아는 분 계시겠지만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을 꺼내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화면 녹화하는 방법이에요.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제어 센터로 들어가시면요, 제어 사용자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 사용자화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제어판이 이제 제어 센터가 iOS 11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린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해주시면 스크린 레코딩이 이제 내 메뉴에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나가볼까요? 이 새로운 제어 센터를 불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이제 눌러보면 이제부터 모든 화면에 있는 요소들이 다 녹화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기록 중이라고 이렇게 뜨죠? 이제 아이폰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그냥 보시면 녹화가 되는 거예요. 동영상 파일로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물을 다 남겨주기 때문에 이제 중지를 누르시고 중단하시면 사진 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녹화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버타나 아니면 앞으로 정지가 나오면 이 기능으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스크린 레코딩 하시려면 자, 갤럭시에서는 그리고 LG폰에서는 안드로이드 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모비진이라는 앱이거든요. 모비즈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화면을 녹화, 캡처하는 프리미엄 스크린 레코더 앱입니다. 무료예요. 모비즈 쉽고 빠른 사용법, 화면 녹화부터 영상 편집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모비즈를 실행한 후 에어서클을 클릭하고 화면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에어서클에서 화면의 일시정지, 재실행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화면을 모두 녹화했다면 에어서클을 다시 클릭한 후 녹화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첫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편집을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찍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집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소스 자체가 좋은 영상이 좋아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왠지 이 학생이 수행평가 만점을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이 학생의 양해를 구해서 찍어놓는 게 그 다음에 그 수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덜덜 떨리,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이게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제 영상, 강의 영상 찍는 것처럼 삼각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딱 고정하는 경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경기를 본다고 할 때 이 화면만 담고 있을 때 화면 밖에 다른 경우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안 렌즈 같은 거, 화각이 넓은 거, 넓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영상이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쓰실 때는 삼각대와 스마트폰 거치대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삼각대 한 2, 3만 원 하니까 이거는 있으시면 쓰시고 요거 한 1, 2천 원짜리 미니 삼각대 있고요. 한 몇백 원짜리 스마트폰 클립 있어요. 요거 하면 한 2천 원, 3천 원이면 요렇게 만드셔서 스마트폰 고정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면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2, 3천 원만 있으면 좋은 영상 찍을 준비는 끝나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60도 VR 영상, 저 먼 얘기 같은데 이걸로 찍기만 하면요 편집을 안 하고 이걸로 찍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안 봐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경기를 아이들 교내 스포츠 리그 하는 걸 360도 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 지금 막 화면이 덜덜 떨리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이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폰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폰을 이렇게 돌리면 저기가 보이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자, 1번 또 먼저 할게요. 1번. 자, 그러면 무게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동이나. 자, 여기 서브하면 공 따라서 이렇게 가면 저쪽으로 가서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얘네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쪽 말고 이쪽만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우수한 선수가 몸에 이런 카메라를 부착하고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이키 CF 중에 하나인데 네이마르의 시각으로 경기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자, 네이마르 시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내리면 내 발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저기를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저쪽을 볼 수도 있고 이쪽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수한 선수가 경기 중에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유튜브에서 이런 360도 영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돌리는 대로 보는 겁니다.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걸 녹화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360도 영상은. 자, 그러면 편집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가치는 간단해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요. 빠르게 실행되고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안정성이 중요한데 내가 기껏 배워놨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슬프죠. 그리고 작업 중에 예전에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딱 돌려놓고 영상 작업 돌려놓고 이틀 후에 끝난다고 해서 이틀 후에 컴퓨터를 키면 에러 해서 이틀의 시간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정적인 게 많아요. 자막과 그림 쉽게 넣을 수 있는가? 자, 간단하게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곰믹스라는 프로그램, 윈도우용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영상을 불러오면 뭐 자르기부터 자막 넣기까지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이고 자막도 이런 식으로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자막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그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막을 쓸 때는 자막 배경이 있으면 더 잘 보이지만 배경이 필요 없으면 이 꼭 글씨에 반대되는 색깔로 테두리, 글씨 테두리를 잡아주셔야 글씨가 잘 보입니다. 글씨 테두리를 잡아주셔야 잘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초고속으로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좋지 않아도 요즘에 영상 편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성 날리기도 쉽고요. 자, 그 다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학생들 편집하려면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키네마스터라는 편집 프로그램.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이거 하고 이제 아이폰에서는 기본 깔려있는 아이무비가 굉장히 쉬워요. 자, 아이무비 영상 몇 개 찾아서 넣고 자막 같은 거 하기도 편하고요. 이거는 뭐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용법 볼 수 있는 자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활용한 수업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실일 필요 없고 체육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정 안 되는 최악의 경우에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영상 몇 편 좋은 소스가 있으면 내신 있는 수업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에 연결되는 효과적인 수업이 많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영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